안녕하세요.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인구라는 곳에서 그래서 양리단길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인구 쪽에서 지금 파타고니아 대리점 운영 같이 하고 있고 옆에서 서핑샵 운영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전에는 이제 메르메르라고 이제 해운대 이제 달맞이 꼭에 있는 그 브런치 가게에서 그 브랜드를 갖고 와서 이제 오전에 이제 브런치 메뉴를 이제 조금 같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양에 오시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서핑하고 이제 쉬면서 또 식사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이렇게 옷 입는 거, 뭐 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만들고 싶고 만들어가는 이제 과정 속에 있는 그 매장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한국 사람 치고는 좀 빨리 시작한 편이긴 하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서핑을 접하게 된 게 아마 2003년도. 한국에서는? 네, 한국에서. 저는 한국에서만 처음에 탔어요. 그래서 그때쯤에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강습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보통 이제 한 2시간 타고 뭐 프리서핑 1시간 정도 하면 다 지쳐서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처음에 이제 부산에 가서 이제 3박 4일 서핑을 했는데 송정에서 그때만 해도 서핑샵이 하나도 한국에 없을 때였고 송정학교가 그냥 보드만 몇 개 빌려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윈드서핑 그 보관 장소를 대여해주는 그 샵일 때였거든요. 그때 가서 보드 빌려갖고 새벽에 해 뜰 때 들어가서 해 질 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밥 먹는 시간 빼고 밥도 되게 간단하게 먹고 샌드위치 먹고 그때 파도도 작지 않았거든요. 막 통돌이 당한다 그러잖아요. 물속에 특히 막 말리는 그런 파도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한 3박 4일 동안 저는 계속 아침이 되게 일찍 들어가서 되게 늦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 3박 4일을. 그 이후에 이제 뭐 조금 1년에 한 서너 번 이렇게 계속 다니다가 이제 양양이 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서핑을 시작했죠. 그게 이제 한 10몇 년 정도 됐죠. 와, 10년 넘게 여기. 그때 이제 누구 계셨어요? 그때 여기 이제 블루코스트라고 여기 이제 샵이 이제 생겼었고 그때 이제 생기던 해에 이제 이쪽으로 제가 양양으로 이제 와서 이제 서핑을 시작을 이제 본격적으로 했죠. 특히 여기 계속 갔던 그 스팟에서 있었죠, 계속. 저는. 그래서 여기 특히 보통 저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한 게 특히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만약에 했으면 아니면 이 시간에도 바다 앞에 있는 가게 원한다고 하는데 특히 여기 스팟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죽도하고 인구 해변 그 사이 가운데 있고 조금 뒤에 있긴 있는데 혹시 어떤 이유로 이 스팟 선택하셨는지? 위치를 선택하게 됐을 때 저희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닷가 앞이면 좋긴 하지만 뭐 바닷가 앞도 좋지만 저는 뭐랄까 좀 이렇게 마을의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상 좀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마을의 느낌이라면 그때는 인구의 샵이 하나도 없을 때였고 인구가 조금 되게 지금은 굉장히 유명해서 굉장히 뭐 빌딩도 많이 들어서고 막 도로도 막 차도 많고 막 그때 했지만 되게 조용할 때였고 그래서 제일 죽도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는 위치였었어요. 여기가 스토리를 얘기하면 여기 주인 아저씨가 처음엔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매일 거의 왔어요. 매일 와서 저는 뭐 이런 사람이고 직장 생활을 되게 서울에서 오래 했고 그다음에 뭐 술 담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게 시끄럽게 지내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좀 마을에서 조용히 좀 지내고 싶어서 왔고 막 그런 스토리를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머니 들어오시라 그러더니 뭐 얘기를 하시더니 뭐 하자고 하시고 저는 되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여기 지금 제 건물이 아니지만 저희 주인분이 거의 제 건물처럼 운영할 수 있게 되게 편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손님들 이렇게 가끔 뭐기서 뭐 이렇게 파티하거나 뭐 이렇게 바베큐 하고 있으면 막 옥수수, 감자, 뭐 상추 이런 거 막 따오셔서 막 먹으라고 나눠주시고 되게 좋으신 분,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되게 편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별 생각 없이 여기를 컨택을 했지만 뭐라 했을까? 뭐 어떤 이끌림을 받아온 것처럼 되게 너무 좋고 저는 여기가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지금 파타고니아 운영 옆에 이제 같이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여기를 제일 많이 지나다녀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다른 길은 안 치워도 이 길은 항상 눈을 치워요. 비치 컬처에 막 비치 컬처 아래 뭐 수영 있고 서핑이 있고 윈서핑이 있고 뭐 jetski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네네네. 그냥 당연히 비치 컬처 그 만들 때부터 어떤 파타고니아 같은 그 이미 그 비치 컬처를 개발했던 매장이나 막 식당이나 음악이나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한국 그 비치 컬처가 오랫동안 안 하고 그냥 좀 새롭게 시작된 느낌이라서 앞으로는 아니면 이제까지 한국 비치 컬처 어떻게 생각했는지 현재 한국 비치 컬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미래 만약에 상상해 보시면 어떤 그 문화 될 수 있는지. 사실상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서핑의 역사를 보면 파티 문화가 사실상 있어요. 네.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약간 좀 왜곡됐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네. 너무 그 비치에서 좀 이렇게 물란한 파티들 하면서 그런 게 서핑이 있냐 사람들이 막 너무 거기에 심취해 있는데 네. 사실상 서핑의 일부분이기도 해요. 비치 파티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런데 사실상 저는 한국 정서에는 잘 안 맞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서핑이라는 게 뭐 이렇게 파급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그런 문화를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문화를 즐기고 싶어서 오는 건 사실이긴 하죠. 네. 근데 그거는 서핑의 아주 일부분이거든요, 사실상은. 네네네. 예, 예. 서핑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뭐 바다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들어가서 그냥 그 바다에서 만들어주는 자연의 환경을 그냥 즐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내추럴해진단 말이에요. 마음에 여러 가지 어떤 경계심을 갖고 있던 것도 또 풀어 헤치게 되고 네. 또 자기가 보지 못했던 본인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핑에 점점 심취하게 되면서 거기서 그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음악, 문화, 음식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를 이루는 거죠. 네. 그런 게 저는 서핑 컬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한국에도 이미 그런 서핑 컬처를 만들어내는 선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런 걸 선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서핑샵이나 아니면 여기서 뭐 음식점이나 뭐 이런 것들 뭐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것들 운영하고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고요,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핑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자본만 가지고 네. 막 그냥 버스로 사람들 막 실어다 나르고 뭐 지금 코로나 시대 되게 위험한데 막 한 공간에 막 수십 명 막 집어넣어서 거기 안에서 음악 틀어놓고 뭐 그런 파티들을 하는 것들이 사실상 저는 그게 서핑 문화일까? 컬처일까? 네네. 라는 의심을 좀 갖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보여지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서핑 컬처인 것 같이 보여지는 거죠.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 네. 와가지고 파티만 네. 보고 아 이거 네. 서핑구나 이게 서핑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생각할 수 있죠. 사실상 서핑은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보드를 세워놓고 한두 장 사진 찍고 네. 물에 들어가서 한두 번 타보고 그냥 네. 끝나는 네. 게 서핑인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하긴 하지만 다 분리돼 있어요. 네. 저는 다 그 일들 다 하지만 만약에 뭐 저는 브런치도 하니까 브런치 하는 때는 브런치 하는 친구들은 브런치만 직원들이 그리고 파타고니아에 있는 친구는 파타고니아만 전담하고 서핑샵 운영하는 친구는 서핑샵에만 그래서 저희는 저녁에 바베큐도 안 해요. 그냥 서핑 강습에 집중할 수 있게. 네. 그래서 서핑을 체험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그 시간에 최대한 서핑을 재밌게 즐기면서 아 서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재미가 있구나. 이런 릴렉스함이 있구나. 이런 자유로움이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혹시 사진님께 네네네. 한 문장이나 두 문장으로 서핑 어떤 것인지 서핑은 나를 해방시켜주는 자유로움이다. 네. 여러 가지 뭐 사회 환경이나 문화나 제도나 이런 것들로부터 그냥 저를 내추럴하게 그냥 해방시켜주는 네. 네. 그냥 저를 놓아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젠 어떤 상황 좀 생겨나면 제가 볼 때는 우선 여기 예쁜 볼 많고 어떤 사람들이 막 한 번이나 두 번도 서핑 해봤으면 막 비싼 장비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 가지 볼 갖고 있는 거 아니면 좋아하는 브랜드 있으면 그거 나쁘지 않은데 그냥 이젠 몇 개 보드 한 10개 정도 있으시다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그 좋아하는 브랜드 있고 이런 것 좀에 대한 얘기 해볼 수 있으면 왜냐하면은
서핑이 열정 있게 해야 되고 어떤 사람한테 명상된 상황 될 수 있고 아니면 여유 막 자연이랑 연결된 그 스포츠나 뭐 활동 있긴 있는데 근데 얼마나 그 서퍼들한테 중요한지 사람들이 서핑 시작할 때 어디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렵죠. 네,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그 실예로 들어서 저희 강습 처음에 받으러 오셨던 분이 머샵에 가갖고 5텐짜리면 자기 키보다 작은 보드거든요. 네. 그 보드를 사고 오셨어요. 네. 처음 강습 받으려고 처음 강습 받은 날 이미 게임볼 가지고 왔어요? 그날 그 머샵에 가서 사고? 사고 오셨어요. 근데 저라면 그 보드를 팔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보드는 그분이 탈 수 없는 보드기 때문에. 맞아요. 예. 처음부터 탈 수 없죠. 예. 그런데 그 매장은 직원이 아마 교육을 못 받았던가 네. 아니면 그 오너가 그냥 그 매출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걸 팔았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랄까 상술이라고 보면 되죠. 예. 그런데 초보자 입장에서 사실상 내가 어떤 보드를 타야 되고 어떻게 서핑을 시작해야 되고 뭐 서핑 컬처가 뭐고 모르잖아요, 사실은.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선도하는 것들은 이런 샵들이 선도하긴 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도 좋은 보드를 많이 팔아요. 뭐 슈러스도 있고, 뭐 메탈피쉬도 있고, 저희 같은 호비도 있고, 네. 뭐 옛날에 빙보드 팔았던 미노스 서퍼도 있었고, 뭐 다양한 그런 그 선진국에서 많은 서핑을 경험하고 온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런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나는 초보자인데 이런 보드를 좀 타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저는 얘기를 초보자는 처음엔 스폰지보드 타세요. 네. 네. 항상. 대여를 해드리니까 네네. 타시다가 조금 더 이런 보드를 타보고 싶으면 제 보드를 대여해드릴게요. 한번 타보세요. 네.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슈러스도 가면 그런 보드들 대여하는 보드가 또 있어요. 네. 그냥 일반 앱 스폰지 보드가 아닌 보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타보고 경험해보고 나서 고민을 하겠죠, 본인 스스로. 나 이런 스타일이 좋은 것 같은데, 아니면 난 제가 더 멋있게 타는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영상에서 봤더니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 소개해준 대로 그런 것들을 이제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는 거죠. 저는 뭐 주짓수를 하지만 사실상 주짓수 처음에 딱 시작해갖고 아무리 몸치 좋고 등치 좋은 사람이라서 네. 주짓수 오래 한 친구들 막 가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백지 같은 하얀 상태에서 하나 그냥 잡아가는데 사실상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네. 저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어떤 샵들이 있는지 좀 보면서 그리고 자기가 색깔이 좀 맞는 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런 거는 어떤 이런 방법이 있을까 물어보면서 네. 그런 샵들이 점점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쌓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 자기가 가야 될 방향,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알아가게 되는 거겠죠. 어느 순간에 좀 딱딱한 규칙이나 교육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쵸. 룰이 있어야지. 룰 있어야 돼요. 네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모르는 입장에서 여기 와가지고 파티 컬처 보면 이거 서핑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는 만약에 어떤 분의 이거 서핑 아니고 서핑은 여유 있고 자연이랑 연결할 수 있는 그냥 그 활동이고 그래서 그냥 좀 복잡하지 않게 조금 편한 마음으로 서핑 시작해야 된다고 이런 조언 드릴 수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도 교육 필요하다, 에티켓 배워야 된다, 매너 필요하다. 그래서 언제부터 아니면 어떻게 이런 좀 딱딱한 규칙이나 교육을 섞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인식을 할 수 있는 해야 되는지. 제 생각은 그러면 무질 싸움 속의 질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이겠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일반인들 같은 경우 초창기에는 교육도 안 받으신 분들이 오셔도 렌트해달라고 되게 많이 했었어요, 사실. 지금 많이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럼 저 이제 대여를 못 해드리죠. 오셔서 안전교육 받으시고, 네. 그 다음에 강습 받으시고, 네.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그때 렌트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와서 그냥 어디서 배운 대로 뭐 얼버무리면 대여 안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규칙이고 룰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에티켓 정도는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바다에서 타면서 선배들이 어떻게 타는지 어떤 룰을 가지고 있는지는 차차차차 이제 알아가야 되는 건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딱딱하거나 네. 너무 뭐 이렇게 어글리시브하거나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이제 외국에 가면 그런 스팟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하와이 가면 하와이안들만 들어갈 수 있는 스팟이 있어요. 일반인들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그 친구하고 프렌들리한 친구면 같이 따라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네. 내 스스로 혼자 거길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들어갔다가 난리가 나겠죠. 예.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아는 뭐 그런 막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되게 퍼블릭 스팟이에요. 왜냐면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여기 로컬들로부터 시작된 스팟이 아니라 외지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시작되는 스팟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 있는 로컬들이 그 외부 사람들로부터 서핑을 전수받아서 시작한 스팟이에요, 사실은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그 하와이처럼 막 그런 막 로컬리즘이나 이런 건 사실상 강하진 않아요. 예. 다행이네요. 물론 이제 바다에서의 파이팅은 어느 정도 있긴 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뭐냐면 다 우리 손님이기도 하고 다른 샵 손님이기도 하고 가끔은 우리 샵에 와서 놀다 가는 손님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다에서 잘못했으면 그걸 누군가 훈계해주고 교육을 시켜줄 사람이 필요한데 네. 사실상 그게 되게 부족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되게 좀 민감하게 되게 반응하고 네. 조금 많이 좀 사람들하고 좀 부딪히는 경향이 사실상 있었어요. 네. 초반에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하면서 뭔가 방법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저도.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오래 서핑한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바다에서는 내가 좀 이 정도는 지켜야 돼. 네. 라는 걸 이제 알게 되겠죠. 네. 알아가게 되겠죠. 네. 예. 그런 과정이 저는 조금 서핑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맞아요. 예.